감독님은 듣고 나서 뭐 할지 몰라서 급히 부하에게 명령했어요. 가족들을 섬에서 빨리 떠나게 하고 본인은 혼자 남아서 화산 자료를 계속 관찰하라고 했어요. 메리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빠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녀가 화산 폭발로 인한 재해를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대피 공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혐의를 받아 잡았어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베겔라산은 몇 시간 만에 정말 진정됐어요.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아주 편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다행히 대릭의 매형이 긴급구조본부에서 일하는데 라팔마 섬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큰일이 생길 것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대릭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빠르게 배 타고 섬을 떠나라고 했어요. 대릭은 이 형이 믿을 만해서 바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정말 부족해서 어려웠어요. 그때 대릭은 길가에 연료를 싣고 있는 트럭이 멈춰 있고 기사님은 멀리서 화물을 싣고 계신 걸 봤어요. 그는 가족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하고 가속 페달을 꽉 밟아 빠르게 항구 쪽으로 달렸어요. 약 10분 후 대릭 가족은 드디어 도착했어요. 멀리서 곧 출발하는 배를 보고 모두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찰나 예상치 못하게 기사님이 따라 붙었어요. 대릭이 가족에게 빨리 배로 타라고 하고 자신은 기사랑 맞서려고 방어했어요. 그는 맞았고 큰 돈도 물어줘야 했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됐어요. 호텔에서 항구까지는 그냥 주택단지를 지나면 된다는 걸? 그가 조명을 위로 비추자 석회암 동굴 천장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또 균열이 생긴 거야? 라팔마 지질연구소의 바라 감독은 남동쪽 섬에서 난파선 사고 소식을 봤는데 7명의 관광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대. 걱정이 됐을 때 메리랑 동료들이 화산 지역에서 여러 징후를 발견했어. 섬의 화산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지. 그녀는 빠르게 섬 주민들에게 비상 대비를 하라고 권했어. 감독도 데이터를 보고 걱정했지만 자신만의 계산도 하고 있었지. 그 섬의 화산들은 매일 활동하고 있고 그 균열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이걸 근거로 즉각 신호를 보내면 섬 주민들이 놀랄 수도 있거든. 지금이 관광 성수기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 충분히 고려한 후 감독은 먼저 메리에게 화산 변화 감시 장비를 설치하게 했어.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게 말이야. 그런데 동료 하나가 또 걱정하는 게 있는데 바닷가 근처에 길이 몇 km짜리 균열이 하나 더 있어. 다시 폭발하면 산사태로 절반쯤 산이 무너지고 바다로 쓸려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러면 큰 쓰나미가 올 게 분명하거든. 메리는 속으로 겁이 났어. 바로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려야 할까 생각했지. 그런데 호커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 감독도 그냥 일단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야. 몇 년 전 일이 떠올라서 그렇지. 그때도 한 지질공학자가 활동 징후를 발견했고 곧바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몇 주 동안 기다린 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직도 지금까지도 그들이 한 임원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름 관광 수입을 손해를 입게 만든 거니까요. 대릭 가족은 해변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들은 위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가족들은 급히 놀던 걸 멈추고 어디든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위에 나타난 아기 그림자를 찾았는데요. 그냥 멍하니 서서 눈은 바다를 뚫어보고 있었어요. 여러 바다거북이들이 떼를 지어 바다 쪽으로 헤엄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바다거북이들의 서식지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뭐가 그들을 그렇게 떠나게 만든 걸까? 또 메리는 이 동굴 속의 맑은 물샘을 분석했는데 아무 광물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즉, 맑은 물이 땅속에서 흡수된 게 아니고 온도 변화 때문에 증기가 응결된 거였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그녀와 하우커는 급히 화산 지역으로 가서 화산 회랑위를 다니면서 화산 입구에 여러 감시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산 비탈에 도착했을 때 산 가운데에 새로 난 균열을 발견했어요.
크긴 크지 않지만 계속 자라나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알 수 없어요. 감시장치를 설치하던 도중 지질조사부 사람들이 놀라서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걸 목격했어요. 책임자는 급히 메리에게 전화해서 그녀와 하우커가 빠르게 대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균열에서 많은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요. 둘이서 가방을 빨리 집어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중에 몇 명이랑 만났는데 메리는 그냥 빨리 가라고 말하고 떠나라고 해서 시간 좀 늦었죠. 산속의 연기 상황은 점점 더 짙어지고 메리는 코를 막고 달리다가 급히 앞쪽으로 뛰었어요. 당황해서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졌고 의식을 차리고 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메리는 창문 밖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밖은 평화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관리자가 긴 복도에 앉아 있는데 어제 화산 폭발 소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매우 기뻐했어요. 이 흰 연기들은 단지 화산이 압력을 방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산 내부의 임계갑이 경보 수준보다 훨씬 낮아서 그래서 그는 긴급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어. 하지만 지질 전문가인 메리가 분명히 알고 있겠지. 화산이 압력을 방출한다는 건 분화 시기가 왔다는 의미니까. 그렇지만 조심스럽던 이사장은 메리의 제안을 거절했어. 그는 또 한 번 어리석은 사고가 일어날까 봐 매우 걱정했고 양측이 서로 설득하지 못했어. 그래서 두 사람은 시장 사무실에 가서 시장 비서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기로 했어요. 근데 시장 의견도 이사랑 비슷해서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당황하지 않게 주관적 추측에 의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사는 중재안을 생각해냈어요. 화산 상황을 계속 감시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보고하는 거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상부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메리야 그거 하면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화산이 언제 튈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바로 자기 남동생이었어요. 그는 여러 번 상대방에게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섬을 떠나라고 상기시켰어. 메리가 다시 감시센터에 돌아왔을 때 화산 내부 압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주변 암석들도 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화산이 곧 분출하려는 거였지? 감독관은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바로 도시 당국에 대피 공지를 내리라고 지시했지만 지금 와서 하는 게 좀 늦은 것 같았어.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던 찰나 갑자기 화산 분화구에서 많은 연기와 재가 쏟아졌어. 기장님이 비행 취소 알림을 받았을 때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날아올라 있었어요. 화산이 분출하는 곳까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고 기장님은 최대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짙은 연기 구름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피하지 못했어요. 대리 가족은 지금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객 비행기가 위를 날아가는 모습과 긴 불길을 끌면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관광객이 겁에 질려 공포에 떨었어요. 시장 비서까지 모두 다 곧 다가올 재앙을 알아차렸어요. 시장이 직접 지질학과 연락해서 전문가들이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했어요. 이번 화산 폭발은 몇 시간 내에 가라앉을 거라고 하면서 긴급 대피 요청을 거절했고 그는 거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도 산의 금간 자국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면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고는 시장이 일부러 무시했어요. 왜냐면 긴급 대피로 인해 섬에 남아있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사장은 듣고 나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부하들에게 빨리 가족을 섬에서 데려가라고 명령했고 본인은 혼자 남아서 화산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하겠다고 했어. 메리는 거절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생이 술 취해서 난동 부리다 경찰에 잡혔다는 걸 보고 화산 폭발로 인한 재앙에 대해 얘기했지만 경찰은 대피 통보를 못 받았다고 오히려 소문 퍼뜨린 혐의로 메리를 체포했어.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건 전문가 그룹의 예상대로 화산이 몇 시간 만에 진압되고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아주 편안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행히 대리계 형제는 비상통제본부에서 일하는데 라팔마 섬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형제는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빠르게 감지해서 대릭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배를 타고 섬을 떠나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대릭은 그 형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택시를 부르려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택시가 너무 적었어요. 이때 대릭은 길가에 엔진이 켜진 채로 주차된 트럭과 멀리서 화물을 싣고 있는 운전자를 봤어. 그는 가족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선착장 쪽으로 빠르게 달렸어. 약 10분 후 대릭 가족은 결국 도착했고 멀리서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어. 모두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하게 운전자가 따라와서 대릭은 가족에게 빨리 배에 올라타라고 했어. 그는 혼자 남아서 운전자와 맞서 싸웠고 심하게 맞았으며 큰 돈도 배상해야 했어. 대릭은 호텔에서 선착장까지는 그냥 주택가를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 이 차 타면 느리기만 하고 남자가 미치겠더라고. 특히 급히 베터건 도착했는데 배가 이미 떠난 걸 보고는 대릭은 가족이 멀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를 빌려서라도 뒤쫓으려 했죠. 그런데 그때 긴급 경보 종소리 울려서 그제야 지구 내부 화산 압력이 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번엔 시장의 의견 묻지 않고 바로 대피 경고를 내리더라고요. 대릭은 거의 미칠 뻔했어요. 배 빌려주는 직원이 회사에서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다행히 그때 섬 주민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부동산 배에는 아직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멀리서 큰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섬 위의 화산이 결국 분출됐고 이번 폭발은 어제보다 훨씬 컸어요. 여행객들은 겁먹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메리의 남동생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그는 여동생을 잡아가던 경찰들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바로 열쇠를 남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는 급히 메리 감옥 문을 열고 떠나기 전에 옆에 있던 범인을 풀어줬어요. 끊임없이 흑연이 쏟아지는 모습만 보이는 와중에 메리는 동생을 데리고 배터기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가에 있던 대릭이 다시 부르고 지금은 배에 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릭은 간신히 마지막 배에 올라탔는데 출항하려던 찰나에 누군가 강둑에 다가왔어요.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배에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릭은 자신의 생명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 했고 착한 사람이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리의 남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해변에 배를 숨기고 있다고 해서 모두 급히 산 뒤 해변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거기에는 카누가 있었는데 방금 끈을 풀었을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메리가 전에 놓아줬던 범죄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그는 메리의 세 사람에게 배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몇 명 동료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동생은 차오르려고 총을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 배를 맞았어요. 대릭은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어요. 그가 물속에 얼굴을 누르고 있을 때 그는 돌멩이를 집어 머리를 세게 내리쳤어요. 결국 적을 제압했죠. 몇 명의 동료들도 왔어요. 대릭은 고통에 빠진 메리를 간신히 끌어내고 권총으로 쫓아오는 몇 명을 밀쳐냈어요. 메리도 정신이 조금 돌아와서 서둘러 빠른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향했어요. 이때 대릭의 아내와 딸이 인근 섬으로 왔어. 그들은 마지막 비행기를 맞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곧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대릭의 딸이 우연히 친한 친구가 공항에 갇혀 있는 걸 봤어. 그녀는 엄마한테 오빠를 먼저 태우라고 하고 자신은 재빨리 달려가 아버지의 탑승권을 친한 친구에게 건네줬어. 결국 이 친한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엄마는 딸이 오래 안 보여서 비행기까지 내려와 찾았어. 결과적으로 엄마와 딸은 완전히 만나지 못했고 서로 놓치고 말았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사무실에서 계속 우울한 모습인데 직원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동료인 메리야. 저번 사고로 다치고 의식을 잃었다가 화산이 폭발하는 경보에 깨어났어.
지금 달리려고 해도 이미 늦었고 그냥 지질 조사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사장님과 하워커는 서로 보며 웃기만 했어. 그 둘은 안전장비 입고 뜨거운 화산 입구에 가서 탁 트인 용암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지. 사장님의 표정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 그때 좀 더 단호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워커가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서 죽음을 맞이하는 듯 행복하게 마시려고 했어. 그런데 막 잔을 들었을 때 갑자기 산이 엄청 흔들리기 시작했지. 금이 금세 더 벌어지고 산의 절반이 바닷속으로 미끄러지면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어. 그쪽에선 데릭과 메리가 섬 옆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바로 그때 충격파가 밀려왔어. 메리가 망원경을 들고 바라보니까 걱정하던 쓰나미가 온 걸 알았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큰 배는 자연의 힘 앞에선 그냥 잎사귀 같았어. 두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 그 안에 안전한 곳에 좌표가 적혀 있었지? 몇 분 전 라팔마 화산이 만들어낸 쓰나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다 파도를 계산한 해양 전문가가 있어서 엄청 무서웠어. 그런데 옆 섬의 특이한 형태 덕분에 그 힘의 일부를 막아내서 뒤쪽에 아주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대. 그곳은 섬 사람들이 숨을 곳이 될 수 있다고 했어. 데릭의 형제는 바로 즉시 모두의 전화기로 위치 정보를 보내기로 결심했어. 데릭은 바로 근처에 은신처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다시 메리를 데리고 갔지.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일반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였고 두 사람의 이마는 계속 땀이 흥건했어. 지금 그들은 죽음의 신과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어. 그때 데릭의 아내를 포함한 공항에 갇힌 사람들도 메시지를 받았어. 그녀는 비행기 위에 있는 딸한테 전화해서 깜빡 일깨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 신호가 끊겼어. 기장님이 곧 몰아닥칠 큰 파도를 알아채고 최대 출력으로 증가시켰어요. 하지만 파도 속도를 아직 과소평가했죠. 승객들은 도움 요청도 못했고 거대한 파도들이 비행기를 모두 집어삼켰어요. 데릭의 아내와 아이는 공항에서 친절한 직원들을 만나서 운이 좋았어요. 모두 안전구역으로 가는 버스에 탔고 파도가 덮치기 전에 도망쳤죠. 그런데 여기서 데릭과 메리는 아직도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수백 미터 높이의 파도들이 뒤에 있고 작은 배도 곧 연기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두 사람은 절망 속의 앞에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바로 앞에 협곡이 있어서 데릭이 급히 돌았어요. 다음 순간 두 파도가 부딪히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이 모습을 믿을 수 없었고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어요. 데릭이 서둘러 해변으로 달려가니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몇 명에게 계속 물어보니 공항이 폭파됐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데릭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겼어.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지?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듣게 된 거야. 돌아보니 와이프하고 애도 사고에서 벗어난 거야. 다른 쪽 공항에선 데릭의 딸이 의식을 되찾았어. 친구 손을 잡고 망가진 구역에서 나와서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지. 얼마 지나지 않아